네. 어, 이제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인 발행이 되겠는데요. 이제 약간 얘기를 해보면요. 자금 조달 방법으로 한때 대세였었죠. 정대세 선수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의문의 일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ICO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2017년, 17년 같은 경우에. 그죠? 어, 보시면은 이런 정도로, 어, 5.68, 그러니까 5.7조 원 내지는 6조 원 정도 벤처 캐피탈로 조달하는 거는 저 정도 2.5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17년 말에 기점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정도로 코인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코인 발행하고 블록체인의 개념을 동원한다는 게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주의를 끄니까 가서 몰렸던 거죠. 그죠? 토큰의 원형은 뭐냐면은 사실은 경기장 건설할 때 좌석 라이센스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경기를 볼 때 좌석 우선권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장 건설 시에 목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500에서 9천 달러씩 한다 그럽니다. 좌석 하나당. 이 스테디움 지을 때 이 그 자리 하나당 당신이 돈을 내면은 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즌 티켓의 경우 게임당 50에서 400달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를 그죠? 좌석 우선권을 파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선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스테디움을 짓고 장사를 하는 거라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거에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좌석 라이센스 갖고 윈블던 테니스도 마찬가지 좌석 라이센스 5년 단위로 판매한다 그랬는데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코인 발행을 많이 해왔었어요. 하긴 했는데 요즘 좀 많이 시들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긴 했는데 늘 따라다니는 질문은 그거였죠. 그겁니다. 굳이 왜 코인 발행을 하는가? IPO가 아닌 ICO를 왜? IPO도 있는데 니네가 괜찮은 회사고 그러면은 믿을 만한 회사면은 IPO를 하지 왜 굳이 ICO를 하려고 드니?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활용 현황 그죠? 보시면은 뭐 이제 쭉 나와 있는 대로고요. 기업은행이든 어디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보험업에 있어서 IT 기술을 활용한 그 핀테크 그죠? 이걸 인슈어테크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핏빗 같은 걸 이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활동 기반으로 책정해주는 서비스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운전 습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보험료 가격 비교 서비스들 등장하고 있죠. 자율주행차, 공유 자동차 등 IT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생태계 구축하면서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를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데이터 판매, 광고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스마트 보험 계약도 많이 발전 가능해졌고요. 본인 인증, 위조 검증 뭐 이런 것들에 쓰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입자의 건강,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연계한다는 거, 보상 개념으로 토큰을 제공하고 또 인슈어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베네핏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인슈어테크를 지나서는 이제 또 IoT 이런 걸로 사고 예측 예방하는 데에도 또 쓰이고 있다 하는 거죠. 롤스로이스 뭡니까? 자동차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비행기 엔진 회사입니다. 항공기 엔진 센서에서 내보내는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죠.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 그 유주얼리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데 좀 이상하다.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따라 뭐 그러면은 이제 신호가 울리면서 와가지고 누군가 서비스로 이걸 수리해주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준다 하는 거고 티센크룹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 회사죠. 이게 독일 그 엘리베이터 회사인데 사실은 뭐 철강 기업에서 나온 겁니다. 2차 대전 전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크룹인가? 근데 하여튼간에
티센크룹은 이제 그 후에 생겨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하여튼간에 모터 등에서 보내오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삐리삐리삐리 요즘 요 엘리베이터가 좀 이상합니다 하고 바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본사에다가. 그러면은 서비스 인력들이 파견돼가지고 와가지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더 사고가 나기 전에. 예. P2P 보험 같은 거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보험을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생긴다는 거 지난번에 특강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로이드 보험 시장 얘기 나왔다는 거고요. 네, 대단히 비정형적인 보험 계약들이 로이드 보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로이드 보험 시장에 못 들어가죠. 그렇기는 한데, 그런 특이한 계약들도 사실은 상상 초월하는 계약들, 뭐 여배우 다리 보험, 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관한 보험. 한 가지 로이드 보험사에서 나왔던 희한한 보험이 뭔지 아세요? 미국 대학들이 들어간 보험인데요.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빠져나가면은 엄청난 수입에 타격이 오잖아요, 미국 대학들이. 그러니까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이 갑자기 안 들어올 때에 우리가 돈을 대줄게 하고서 내기를 거는 거예요. 말하자면 걱정 말어, 중국 애들 계속 와서 공부할 거야, 하버드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일리노이 대학이 실제로 이런 보험을 든 적이 있대요, 로이드에서. 그게 1년 전만 해도 참 재밌는 웃음거리였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뭡니까? 와우,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그러고 뭐 셧다운 하면서 락다운 되면서 중국 유학생들 발길이 끊기죠. 호주 대학 같은 경우 장난 아닙니다. 거의 장난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호주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로 먹고 살았으니까 하여튼간에 다 막힌 거죠. 학교 망합니다. 보험 들었으면 잘 된 거죠, 그죠? 이런 식의 뜻밖의 보험을 해주는 곳이 로이드 보험사다라고 로이드 보험 시장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보험 시장이고, P2P 차원에서도 P2P 차원에서도 그런 보험 개념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하는 거죠. 보험 가입자와 인수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적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P2P로 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친구, 가족, 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도록 플랫폼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거,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고객들이 직접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인들을 모아서 함께 위험 공유할 그룹을 형성하고, 이걸 소셜 미디어 성장과 이것이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모이는 거가 가능하니까. 인슈어텍에서의 이슈는 금산 분리법, 보험회사의 IT 기업 인수 제한,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 진출에 난관이 있긴 하고 그렇긴 한데, 국내 의료법상 법에서 지정한 의료인 외에는 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인슈어텍의 이슈라고 합니다. 인슈어텍 업체와 의료업계의 법정 분쟁 소지가 크다 하는 거고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민영화로 보는 시각이 있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과 연계시키지 못한다 하는 거,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공짜 서비스로 약간만 제공하는 것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맺은 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핀테크와 행동재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빡세죠. 예, 제가 좀 빡세긴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그런 빡센 만큼 평생 기억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로스차일드 얘기 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죠? 60년 전쯤에 2차 대전 때쯤 해가지고 전후에서 얘네가 쇠퇴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쇠퇴를 한 이유가 뭐냐? 200년 전에는요, 얘네가 최고의 핀테크를 구사했었던 애들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200년 전 기술에 계속 고집을 하고 안 변했다는 겁니다. 변하기를 거부했어요. 타이프라이터 쓰는 그 시기가 됐는데, 2차 대전 되면서, 그죠?
그때에 1차 대전 후에 타이프라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걸 거부하고 뭘 해요? 손편지를 계속 씁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전속으로 비둘기를 날리십니다. 우리의 성공 방식은 이거야 하면서 200년 전 성공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도 웬만큼 버티기는 버텼지만은 오래는 못 버틴다는 겁니다. 예. 또한 뭡니까? 근친 결혼으로 폐쇄적인 조직을 고수했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재 부족이란 거죠. 뭐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요? 탕평책을 써야 된다고요. 예. 온고이지신이라 우리 대학이 무슨 대학이다? 성균관 대학이다. 그 고전에서 나오는 그 의미,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 그러질 못했어요. 로스차일드는. 근친 결혼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력 없는 애들만 자꾸 나오네. 유전병 있고 기형아가 나오네. 안 되는 겁니다. 유럽 내에서 최고라는 만족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급성장 시장에 진출을 안 했어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은 나자빠지고 경쟁력 떨어지게 돼 있다. 배고픈 놈이 이긴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로스차일드도 그러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걸었고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한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세계를 지배한다는 소문은 나치가 퍼뜨린 악소문의 잔재일 뿐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태인에 대해서 막 강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서 가르치시는지 아닌지 시금석 리트머스 테스트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말씀하시나 그것만 보시면은 판가름 납니다. 100에 95은 저 잘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보수적인 금융업의 생리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금융업에서는 어때요?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린 다음에 안 건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로스차일드 꼴 납니다, 여러분. 예? 대면 접촉이 중요한 세대들의 구매력이 크므로 변화의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586 세대나 그 위의 세대 분들, 그죠? 구매력이 크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비대면 접촉으로 사업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 사업하는 거에 익숙하다 하는 거. 포노사피엔스 책 보시면요. 우리가 또 무슨 대학입니까? 성균관 대학. 여기에 스타 교수님, 최재봉 교수님께서 또 책을 내셨죠. 이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나이 들에 따라 대면 접촉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고객이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핀테크에 대한 대비, 적응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핀테크에서 개인 고객들의 성향 파악하는 거, 그걸 보다 정교하게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데 이는 뭐에 달려있다? 행동재무에 달려있다. 행동재무의 최첨단 연구에서 도입한 그런 혁신들을 바로바로 활용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정형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접학문 분야의 지식을 접목해 보면 전에 없이 많은 정보들을 은행 보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만이 한계다. 지금 이거는.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를 팔아먹는 사람들 많은데 조심하라 그랬죠. AI보다는 머신러닝이란 거에 더 겸손하고 보수적인 얘기다. 믿을 만한 얘기다.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뭐다? 도메인 날리지를 확실하게 해라. 여러분이 파이낸스 가이인 이상은요. AI에 너무나 눈 팔리는 것보다는요. 행동재무의 기본 지식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동재무와 그 다음에 네오클래시컬 파이낸스 그 허수아비 마네킹 뼈대부터 먼저 그죠? 충실하게 해놓고 뼈대에 충실하게 하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는 이 행동재무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확실해야지 핀테크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들을 합니다. 행동재무 옛날 제너레이션 분들은요. 행동재무 재밌긴 한데 그거 뭐 뚜렷한 체계가 없어 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체계가 있을 수가 없다. 뭐냐 하면은
그 뼈대에 붙이는 살과 근육이기 때문에 문어 같죠. 그럼요. 문어 같아요. 어느 정도의 물론 체계는 있습니다. 체계는 뭐냐면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뭐예요? 투자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요 공급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거 하고 코퍼레 파이낸스적인 요소에 있어서 또 필요한 요소들, CEO들의 개인의 특질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잡아내는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위험 선택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논의 전개를 하다 보면 나름의 체계가 다 있기는 있어요. 그 체계가 네오클래시칼 그 고전 신고전파 재무랑 같이 가는데 살을 붙이는 것이다. 그죠?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이 핀테크에서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는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수반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다. 일부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적용을 안 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할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왜 망했다고요? 급속 성장하는 시장을 무시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학기 동안 재밌게 제 강의를 들으셨길 바라고요. 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